셋째, 어떤 가정에서 자라났는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맥켄지와 앤드류는 결혼한 지 1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대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의미 있는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앤드류는 독자였는데 군인 가정에서 자랐고 앤드류의 아버지는 감정에 대해서 만일 살아가는 데에 감정이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군대에서 지급해 주었을 것이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대결 유형의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앤드류의 어머니는 말이 없었고 남편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대화를 할 때에도 감정이 철저하게 배제된 논리적인 말들만 주고받았고 아무도 그에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해보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맥켄지가 자라온 가정은 앤드류와 정반대였습니다. 맥켄지의 부모는 조그마한 화랑을 함께 경영했으며 인생을 즐기며 살려고 노력했고 감정 표현이 풍부했습니다. 맥켄지에게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마음껏 얘기하게 해 주었고 오빠는 배우 지망생이었는데 역시 감정 표현이 다양하고 풍부했습니다. 결혼 후 맥켄지는 자라온 집안에서처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했고 끊임없이 말을 했습니다. 앤드류 역시 성장했던 집안 배경처럼 감정이 개입된 대화는 무조건 피했고 맥켄지가 진지한 이야기라도 시작하려면 뒤로 물러서서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성장기를 보낸 가정의 의사소통 방법에 따라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 표현에 도움이 되는 단어들의 목록을 찾아내어 배우자를 공격하거나 비난하기를 그만두고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감정 표현 공식에 적용하여 표현해 봅니다. 배우고 적용해 나가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감정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음이 아프다, 화나다, 답답하다, 행복하다, 위협을 느낀다, 외롭다, 혼란스럽다, 스트레스 받다, 사랑받는 느낌이다, 우울하다, 자신있다, 흥분하다, 불안하다, 자랑스럽다, 무시당하다, 즐겁다, 이용당하다, 두렵다, 버림받다, 마음이 찢어지다, 고맙다, 억눌리다. 넷째, 너무 어려운가?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서로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잘 알게 된다면 관계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서로를 공격하는 대신에 문제 자체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강하게 일어나 주체할 수 없을 때에 감정 표현 공식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표출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의 예를 살펴볼까요? 전화해 주는 걸 자꾸 잊어서 화가 단단히 났다. 전화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서
한 번도 전화를 한 적이 없네요. 그렇게 불성실한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대신에 전화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서 그때마다 잊어버리는 당신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가 무서워요.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들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만 건강한 관계를 발전시켜 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듣기를 통해서 유대감을 키워가자. 자신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도 경청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은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말할 때 대강 들으면서 어떤 대꾸를 할지만 헐헐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듣자. 절대로 공격하지 말자.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와 정반대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그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줬고 이해하려고 애썼기에 내가 말하는 것도 그만큼 더 잘 전달됩니다. 황금일의 법칙이죠. 내가 받고 싶으면 그만큼 상대에게 해라.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개의 귀와 하나의 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 더 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곱째, 전체적인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듣자.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비언어적인 전달이 전체적인 메시지의 55%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몸짓이나 눈초리, 시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할 때 상대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보면 얼마나 관심 있게 듣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내가 손짓 발짓 해가며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남편이 핸드폰,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말로는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얼굴에 역겨운 표정을 짓는다면 어떤 메시지가 전달될까요? 부부가 분노나 적대감, 악의를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얼마나 삭막하고 혼란스러우며 썰렁할까요? 2. 어조는 전체적인 메시지의 38%를 차지합니다. 한숨 섞인 소리나 짜증내는 말투가 대화에 나타나고 오케이도 아니면서 오케이라고 말하는 것, 즉 어조를 파악하여 진짜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3. 말은 전체적인 메시지 전달 중에서 7%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의사소통과 유대감, 상대방의 말을 가슴으로 들어줄 줄 안다면 자신의 깊은 감정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어갈 겁니다. 예비부부, 신혼부부 여러분,
서로를 아주 많이 사랑하고 있고 상처를 입힐 의도가 없으며 서로에게 악하게 할 의도가 없는 커플이 왜 어떤 이유로 사이가 멀어질까요? 에머슨 에거리치는 져서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존경에서 대화하기 위해 암호를 해독하라고 역설합니다. 남편들과 아내들이 사랑과 존경 고리를 이해하려면 자신들이 암호로 대화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지 못한다고 또는 존경받지 못한다고 느꼈을 경우 사실은 당신의 배우자가 보낸 메시지는 그런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주 많이 다른데 여자들은 자신이 보는 모든 색이 분홍색으로 보이는 분홍색 선글라스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지만 남자들은 자신이 보는 모든 색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파란색 선글라스를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여자들은 사랑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며 남자들은 존경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이 사실 처음 알으셨죠?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내가 불평하고 비난하고 울 때면 그건 그녀가 자신의 암호화된 메시지 난 당신의 사랑을 원해요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캐치하셔야 돼요. 또 남편이 거칠게 말을 하거나 때로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그는 그의 암호화된 메시지 난 당신의 존경을 원해요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분들 이거 캐치하셔야 됩니다. 책임을 서로에게 이제까지 떠밀었다면 달라지십시오. 성경 에베소서 5장 33절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는 말씀에 머물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봄이었습니다.